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이 책이라는 건 소통의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사이에 두고 작가와 독자가 대화를 나누니까요. 그리고 독자는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낯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는 그곳에 머무르며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죠. 그러면서 점차 타인을,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세계도 확장이 되는 거죠. 세상이 넓어지는 동안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독자는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이제 그 한 권의 책을 두고 독자들이 서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같은 책이겠지만 그 안에서 각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세계를 만나고 왔기에 독자와 독자의 대화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책은 소통의 매체가 확실합니다. 저희 우리 산책할래요에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자주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사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입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116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이 소통의 매체라면 서점이라는 곳은 소통의 장소가 되겠죠. 우리 부산 골목 곳곳에는 이런 작은 소통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작가와 독자를, 그리고 독자와 독자를 이어주는 독립서점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산책할래요에서 동네 서점에 자주 발걸음을 해서 정겨운 대화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고요. 오늘은 전포동에 위치한 독립서점 크레타를 찾았습니다. 강동훈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포동에서 작지만 단단한 서점 크레타를 운영하고 있는 강동훈입니다. 자, 크레타라는 이제 서점,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크레타 서점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서점은 작년 5월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따끈따끈한 서점인데요. 네. 저희가 원래는 2011년도에 독서 모임 사과라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수다가 아닌 좀 책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원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모임 공간에 대한 필요가 있었고, 이제 그 모임 공간을 한번 제대로 서점으로 해서 책이 중심이 되는 곳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 모임 사과라는 게 이 서점의 뭔가 시초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뭔가 총대를 메고 이 공간을 만든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독서 모임 사과의 대표이기도 하시다고요? 네, 지금 독서 모임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는 계속 병행을 하다가 이게 뭔가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북클럽 크레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산책이지 않습니까? 산책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책을 두고 독서 모임 하셨을까요? 저희가 지금 11개의 독서 모임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11개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책들을 함께 읽고 있는데 지역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북클럽에서는 이제 박웅현 작가가 좀 조직 문화에 대한 담론을 다룬 이제 해적의 시대를 건너는 법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었고요. 그리고 20세기 이후 이제 세계 문학을 다루는 북클럽에서는
이제 밀란 쿤데라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함께 읽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좀 뭐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베이징 모임에서는 최근 역주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이란 책도 읽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11개의 북클럽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표님이 다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11개? 제가 직접 이제 진행하는 거는 이제 네. 글쓰기 모임, 자기 발견 글쓰기라는 글쓰기 모임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이제 그 외 10개 모임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모임 리더들이 아, 다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뭐 독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서점의 대표까지 되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뭐 당연히 책을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원래 네. 책을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전공도 이제 수학이고 제 네. 주변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환경이었었는데 또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문학 청년 이런 시절을 보낸 적도 없었고요. 네. 그런데 좀 20대 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에는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매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약간 욕심에 네. 좀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멋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닮아졌나요? 조금 닮아가는 것 같고, 네. 네, 저도 모르게 말을 할 때 책을 인용을 한다라든지 좀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네.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또 수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뭔가 시너지가 있었겠네요. 책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수학이라는 학문도 네. 결국은 이제 논리의 전개를 풀어나가는 음.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독서 모임을 할 때 이 네. 책에 대해서 독자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부분에서 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책 모임을 하시다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로 했고 이제 그 공간의 이름이 크레타입니다. 뭐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 책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왔구나라는 냄새가 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도 내 인생의 책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네. 그때 항상 이제 소개했던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였고요. 자유로운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저도 20대 때 미래에 대한 불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압박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우연히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네.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점을 하려고 할 때 네. 내가 책의 시작이 있었다라면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시작에 그리스인 조르바가 있었고 네. 실제로 신혼여행 때도 크레타 섬에 다녀왔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나의 새로운 시작을 그곳과 함께 한다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때 신혼여행 때 이제 크레타 갔을 때 어떠셨습니까? 사실 그냥 그곳에 가서 그 카잔차키스의 묘에 앉아서 예. 가만히 있으면은 삶이란 무엇이고 자유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이 막 폭풍같이 막 밀려 들어올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멍하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네. 그냥 하염없이 생각을 했던 네. 그 기억만 남아 있는데, 근데 그 비어 있음이 결국은 우리 삶이지 않을까. 그 비어 있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해석하는 게 다라면서요. 이미 뭐 해석 능력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어도 좋게 해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갓 결혼한 이제 아내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왔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지만 네. 근데 그 공간이 주는 그 특유의 그 지중해 햇빛, 그 햇빛이 너무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 게 하나의 그냥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좋네요. 자, 이렇게 독립서점을 좀 몇 군데 가 보면 이제 그 대표님이 어떤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서점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서점의 분위기도 그 책의 분위기와 좀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던데 이 서점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중해에 있는 섬을 조금 형상화하기 위해서 네. 이제 기둥과 벽을 이제 깎여 있는 돌 조각처럼 좀 구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벽에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카잔차키스의
널리 알려진 묘비명 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글을 이제 그리스어로 그대로 이제 각인시켜 놓았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메인 컬러를 잡을 때 좀 고민이 많았는데 또 크레타성 같은 경우는 조르바보다 더 유명한 것이 이제 크노소스 궁전, 미궁으로 널리 알려진 크노소스 궁전이 더 유명한데요. 네. 이제 그곳이 아직도 비둥이랑 메인 입구 컬러가 버건디색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버건디 컬러를 좀 구현하려고 네.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 이 서점 앞에 입간판이 있다고요. 그곳에는 책 속의 문장을 하나씩 소개한다고 들었는데 대표님이 소개를 할 이제 문장을 고르시는 거겠죠? 네, 매일 출근하면은 반복되는 루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네. 오늘 입간판을 어제 쓴 입간판을 지우고 네. 오늘 쓴 입간판을 적는 그것이 첫 일과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루틴을 만드신 거예요? 일단 저희 건물 자체에 외부 간판을 달 수가 없어요. 네, 그 점포 공국 상가라고 하는 공국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공간의 정체성을 좀 담기 위해서 다들 입간판만 쓰는데 그때 이제 제일 떠올랐던 게 제가 대학 시절을 보낼 때 학교 앞에 이제 카페 헬세이티라고 하는 이제 황경민 시인이 운영하는 그 인문학 카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도 이제 저희랑 똑같이 2층에 있었는데 그 시인도 이제 학생들을 이 카페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매일 아침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시를 한 경씩 이제 매일 고쳐 썼거든요. 좀 그거를 보는 시간이 제가 하루에서 가장 소중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추억을 좀 되살리고 싶었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입간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낭만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입간판 문장은 뭐였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책을 소개하는 문장, 책 속에 있는 문장을 쓰지 않고 제가 쓴 글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이제 황경민 시인을 저희 크레타에 모셔가지고 북콘서트를 하면서 누군가의 타인의 글을 쓰지 말고 이제는 너의 생각, 너의 글을 직접 한번 그곳에 적어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 글을 써보자라는 좀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문장이 오늘은 적혀 있습니다. 뭡니까? 읽어드리면은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용기를 내어야만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이야기의 힘을 믿는 한 명의 독자이자 책방지기로서 서점을 한다는 것은 손님의 삶에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크레타가 이야기로 넘실대는 공간이 된다면 분명 이곳을 찾는 독자의 삶에도 서사가 생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좀 있어 보이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서사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데 그러게요. 이곳에 가면 정말 뭔가 나의 하루의 서사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좀 기분 좋은 환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독립서점의 매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형 서점과는 좀 다르게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의 취향을 좀 엿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독립서점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크레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책은 뭐 어떤 종류입니까? 저는 아무래도 독서 모임을 오래 해오면서 서점을 열었다 보니까 일단 독서 모임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이 좀 중심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메인으로 잡을 수가 있는 주제는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셀프 코너인데요. 셀프는 좀 나다움, 자기다운 삶을 살고 싶을 때 읽어보면 좋은 책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딩입니다. 리딩은 결국 자기다움에 대한 물음을 시작했으면은 계속 읽고 쓰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딩이고 그 다음은 이제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퍼스널 브랜딩이 좀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다움을 끊임없이 밖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브랜딩을 잡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좀 어떻게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필요할 때 읽으면 좋은 책들. 그리고 마지막은 로컬인데요. 이제 그런 자기다운 삶을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가지고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큐레이션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카테고리가 너무 좋네요. 딱 흐름도 딱딱딱 맞고 뭔가 나로 시작해서 이제 외부로 향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이 흐름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점을 작년에 여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독립 서점이라고 하면 이 대표 참 쉽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다들 하실 텐데 좀 어떠세요? 예상을 했지만 네, 역시 사람들은 책을 잘 사지 않는다. 잘 읽지 않는다. 하지만 1년 동안 하면서 저는 이 서점을 열면서 딱 한 개 다짐했던 거는 네.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게 만드는 서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오시는 분들도 아 서점은 책을 사는 곳이고 네. 그 산 책을 내가 읽어야 하는 그런 나의 스스로와 다짐을 하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쌓이는지 점점 많은 분들이 책도 사주시고 저희 모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네. 하셔가지고 조금씩 뿌듯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얼굴에 뭔가 뿌듯함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사실 답변을 듣기까지 한 3초 정도의 공백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공백이 뭔가 좀 많은 걸 얘기해 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크레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동네 서점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지만 네. 정말 많이 또 사라지고 있거든요. 점포동에만 해도 한 3-4개, 4개 정도의 독립서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 다 사라지고 지금 저희 크레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아, 이곳은 진짜 5년, 10년 더 오래오래 다시 찾아올 수 있게 좀 자리를 지켜주세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게요. 자, 앞으로 이제 크레타의 책방지기 대표님으로서 뭐 어떤 걸 꿈꾸고 계시는지 목표가 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읽게 만드는 서점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좀 책을 좀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작가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한 2-3회 이상씩 작가의 만남 북토크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작가들이 책을 출간을 하면은 네. 꼭 크레타에서 북토크하는 것이 버킷리스트가 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너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궁금해요. 본업이 뭐세요? 본업이 이게 전업입니다. 아, 전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난 15년 동안은 네.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제가 29살 때부터 했는데 네. 사이드 프로젝트로 계속 독서 모임을 이끌어 왔었고 네. 그러니까 전혀 안 읽던 사람이 이제 읽던 사람이 됐던 이유는 책이 솔직히 저를 살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그래서 이유에서요? 책을 읽지 않았으면은 네. 제 인생에서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좀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 공간을 하려고 했다가도 네. 그냥 서점했던 게 책이 나를 살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책을 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좀 거창한 생각은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시지 않다면 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책이 대표님을 살렸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항상 따돌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뭐 반장, 부반장, 부회장 이런 것도 했었지만 항상 학기 말이 되면은 따돌림 많이 받으면서 뭔가 사람과 관계 사이에서 소통을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읽고 나서부터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누군가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즉 그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연결을 많이 만들면서 제 곁에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외롭지 않았던 것 같고 좀 그 이후로 좀 제가 나만의 역할을 조금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 네. 우리 산책할래요의 이제 고정 코너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오시는 또 코너가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답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1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뭔가 대표님이 정말 나답게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주변에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삼식에게 네. 잘 어울리는 목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강동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까? 이런 궁금증 저도 생기거든요. 제가 올해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 한 권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바로 시인 김민정이 펴낸 읽을 거리라는 책입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난다 출판사라는 곳에서 네. 12명의 시인들이 매일 한 권씩 펴내는 이제 시의적절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제 출간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인들이 쓰는 글이 갖고 있는 문장에 독특한 힘과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는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시인들이 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쓴 인터뷰라든지 그들이 쓴 에세이라든지 좀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만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은 가볍게 시인들의 글을 접할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를 좀 읽어보고 싶은데 뭔가 좀 진입장벽이 느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 뭔가 좀 잘 읽힐 수 있는 네.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시인 김민정 시인의 읽을 거리라는 책이고요. 대표님은 좀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목차가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날짜에 읽으면 좋은 책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1월은 1월 16일이 가장 특별한 날이거든요. 왜요? 1월 16일이 저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네. 저의 첫째 아들이 태어난 날이기도 해요. 정말 그래서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1월 16일을 펼쳤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정하는 시인 최승자 시인의 에피소드가 또 담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용을 살짝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승자 시인이 오랫동안 책이 절판되어서 출간이 되고 있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또 김민정 시인도 최승자 시인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잊혀진 산문집을 다시 펴내기 위해서 네. 직접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새로운 작가의 말을 담기 위해서 뭐 전화도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시인이 자기가 존경하는 시인을 대하는 좀 매력적인 그 태도를 정말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이 이야기도 같이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마 한국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감탄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하영 번역자라든지 황현상이라든지 허수경 시인이라든지 이어령 장관이라든지 그런 한국 문화의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시인 김민정의 이제 발자취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문학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분들의 좀 뒷이야기,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보석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네.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추천을 해드린 책이 김민정 시인의 읽을 거리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더 많은 좋은 글들을 만나는 좀 창구가 돼주지 않을까 하는 책입니다. 추천을 해드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문장 입간판에 쓴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문장을 쓰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승자 시인과 함께 있었던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화로 네. 이 작가의 말을 들었던 그 장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전 11시 포항 죽도 성당에서 최승자 시인의 영세식이 있었다. 최승자 아네스 승자체의 본명. 미사 가운데 주임 신부님 말씀이 화살처럼 꽂혀 그 즉시 잊지 않으려고 메모장에 옮겼다.
살아가는 것이 꼭 해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후에 보니 그게 아니었다. 유성원 과장이 촬영한 영상 속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사랑하는 것이 꼭 해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살아가는 것과 사랑하는 것,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 이 화두가 평생 내 숙제임을 안고 파주로 돌아왔다.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삶과 사랑과 사람이라는 단어가 너무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 그런 생각도 정리가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고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서점 크레타의 강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귀로 듣는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116번째 산책,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이 독립서점 크레타를 운영하고 있는 강동훈 대표님과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토요일 아침을 여는 선물 같은 곡 조르바의 춤 준비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리스인 조르바, 영화의 명장면 중에 꼭 언급되는 장면에 삽입됐던 곡인데요. 하던 일이 망해도 술에 취해서 지중해 바닷가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그 조르바의 모습 아주 강렬했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 꼭 읽어보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르바의 춤,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연주 버전으로 남겨놓고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117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